4번 반실사, 실사, 캐주얼, 스타일별 얼굴 그리기. 예를 들어 반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제가 이제 주로 그리는 그림체고요. 실사는 조금 더 거의 이제 실제 사진과 거의 비슷한 그런 비율. 거의 이제 사진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 인물. 캐주얼은 그래도 조금 더 라이트한. 예를 들어 게임으로 따지자면은 뭐 블랙 서바이벌이라던가 뭐 던파라던가 아니면은 더 캐주얼해지면은 더 SD적인 거. 네, 그런 느낌이 들 거고요. 요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얼굴 형태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얼굴 형태라는 거는 뭐 근육 아저씨라던가 귀여운 아이, 그리고 성인 여성, 이렇게 좀 크게 대비될 만한 것들로 세 가지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근육 아저씨는 제가 이 뼈 피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해골 구조를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근육 아저씨를 그릴 때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흔한 아저씨를 그릴 일은 없겠죠. 좀 더 캐릭터적인 그런 아저씨를 그리게 되겠죠? 자, 지금 뼈의 구조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는 안와고요. 여기는 광대뼈예요. 그리고 턱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턱을 좀 크게 해줄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컨셉은 근육 아저씨인데, 뭐랄까, 산적, 그리고 뭐 격투기 선수, 이런 우락부락한 캐릭터예요. 제가 아까 그렸던 요거, 뼈 피부에서 이 얼굴은 우락부락하긴 하지만, 뭐랄까, 뭔가 산적 두목 같진 않죠. 그래서, 산적 두목으로 할게요. 자, 산적 두목이 되면 비율이 조금 바뀌어요. 일단은 그려볼게요. 기본적인 얼굴의 형태부터 그릴게요. 자, 눈도 뭐랄까 뭔가 똘망똘망한 것보다 안와가 커져서 뭔가 눈두덩이를 덮고 있는 이런 느낌. 그리고 코도 비강 자체가 커지고 콧등도 넓어요. 자, 콧등이 넓어야 이 사람이 되게 튼튼해 보이는 그런 게 있죠. 코가 엄청 작지 않겠죠? 약간 산적두목인데 이미지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산적두목인데 코가 이래요. 뭔가 조금 약해졌죠, 이 사람이. 예, 어쨌든 지금 턱이 두툼하고 안화가 폭 튀어나오고 이래서 좀 강해 보이긴 하나 코가 작아져가지고 되게 뭔가 센 캐릭터인데 사실은 뭔가 약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덩치 캐릭터가 보여질 거예요. 하지만 코가 이렇게 된다면은 느낌은 그냥 확실히 달라지죠. 그냥 강해 보이죠. 그래서 뭐 콧등을 넓게 하고 코가 약간 좀 뭉툭하게 큼직하게 그리는 것이 좀 더 요 이미지에 맞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약간 인상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 눈 쪽에 이렇게 주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비강을 진한 그림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선만으로 코의 형태가 조금 더 입체적이 돼요. 우선 턱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뭔가 이 머리 위쪽, 이 뇌가 있는 부분이 뭔가 좀 작아졌죠. 자, 조금 더 작게 해볼까요? 자, 조금 더 작아졌어요. 작아지니까 뭔가 더 머리를 쓴다기보다 힘을 쓸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두개골을 작게 하고 턱을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아까랑 비교했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이 더 있어 보이죠? 자,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예,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완전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시켜 볼게요. 아, 여기를 더 작게 하고 학원을 더 크게. 이렇게 하니까 약간 실제 사람보다 좀 더 과장이 돼서 조금 더 과장이 돼도 괜찮아요. 과장이 돼도 좀 더 이 캐릭터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면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랬을 때 이 왼쪽도 충분히 강해 보였으나 이게 조금 더 강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비율 차이, 특징적에서 오는 비율 차이로서 이렇게 구분을 시켜줄 수 있다. 여기 입술을 아직 안 그렸으니까 입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캐릭터가 도톰한 입술을 지니고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게 이상하진 않으나 뭔가 이런 느낌보다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강하게 해볼까요? 입술이 얇게, 입술이 얇아지고 여기 아래서 방금 말했던 이 피부와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었을 때 이 구륜근 묘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륜근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여기서도
살짝 튀어나오게 돼요, 여기서. 튀어나오게 되면은 지금 얼굴의 외곽이 좀 더 강해졌죠. 자, 여기서 계속 묘사를 해봅시다. 이런 캐릭터가 눈이 커요. 그러면 좀 갑자기 조금 뭐좀 약간 좀 사이코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조금 뭔가 똘망똘망하달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더 극대화시켜서 눈동자가 좀 더 작아지게 한다거나 확실히 아까 눈동자가 큰 것보다 작은 게 좀 더 뭔가 금방이라도 뭔가 부셔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눈썹. 자, 눈썹을 몇 가지 한번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막 환한 눈썹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오히려 인상을 써가지고 눈이 여기가 올라간 눈썹? 이런 걸 그려도 충분히 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묘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눈썹을 확 올려줘도 괜찮고요. 근데 눈썹이 아예 없어도 되겠죠. 이런 캐릭터는. 사람이 눈썹을 다 밀었어요. 그러면은 좀 더 강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썹이 없으면. 그런 느낌으로 저라면 눈썹을 빼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뼈와 피부, 근육은 그냥 빼버리고 뼈로서만 거의 된다고 그랬죠. 자, 뼈. 저기서 이런 것들을 또 추가해 봅시다. 여기 광대뼈 파인 부분이 들어갔어요. 광대뼈가 파였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방금 말했던 여기 여러분들 입술을 딱 깨물면 생기는 여기 근육, 딱딱해지는 여기 턱 근육 있죠? 이거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이 나오는데 이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입술 끝과 마주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은 요건 좀 틀렸어요. 여기서 내려가다가 바깥으로 나가줘야 돼요. 자, 왜 바깥으로 나가줄까요? 이 안쪽엔 구륜근이 있기 때문이죠. 구륜근 바깥쪽으로 팔자주름이 빠진다 라고 생각해주면은 조금 더 편해져요. 자, 이렇게 눈두덩이 안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드는 것도 이런 우락부락한 캐릭터를 그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확실히 여기 안이 까매지니까 금방이라도 뭔가 부셔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이거 이제 근육 아저씨고요. 이 다음엔 좀 귀여운 아이로 한번 가볼까요? 귀여운 아이도 제가 뼈와 근육 그리고 피부 이런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귀여운 아이는 뼈가 얼마나 드러날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하면 좋겠죠. 지금은 뼈, 피부로서 이걸 드러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이게 최대한 덜 드러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뼈로 인한 접근 방식이기도 한데 얘는 뼈를 더 드러나는 방식. 얘는 뼈를 최대한 안 보이게 하는 방식. 자, 그럼 우선 요즘 아이 비율의 뼈를 한번 그려볼게요. 간략하게 아이의 뼈는 조금 더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겠죠? 자, 아이의 뼈는 우선 턱이 작아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나온 형태는 맞는데 이게 이 턱 자체가 되게 작아지게. 꼬마인데 이렇게 턱이 큰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비강과 이런 얼굴 길이 자체도 좀 더 짧아져요. 짧아지고 여기 머리통이 커져요. 어, 이게 완전 반대죠. 왼쪽 요 아저씨와 완전 반대예요. 자, 그리고 목도 좀 얇죠, 이렇게? 자, 그럼 이 뼈를 토대로 어린아이를 그려볼게요. 자, 어린아이의 첫 번째 포인트는 얼굴 외곽에서 요 뼈의 형태가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럼 피부를 입혀볼게요. 이제는 지방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지방. 자, 여기 안화 같은 것도 그냥 부드럽게 연결돼요. 그리고 이렇게 광대가 튀어나오긴 하나, 광대가 튀어나오지만 볼살. 자, 여기에 피하 지방이 있어요. 피부 아래에 지방이 있다는 거죠. 자, 볼살. 자, 나이가 들고 그럴수록 얼굴에 지방이 막 빠져서 그래서 막 지방 주사를 맞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광대부터 볼을 하나로 여기 이어줄게요. 이렇게 볼을 빵빵하게. 자, 이것만으로도 지금 벌써 어린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그리고 턱까지 끝이 이어줄게요. 턱도 이렇게 뭔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팍 나오고 팍 나오고 이런 형태가 전혀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그냥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턱도 최대한 작아지게. 자, 그리고 일반적인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눈이 조금 더 크죠. 눈도 조금 더 크고 약간 좀 땡글땡글한 느낌. 자, 그리고 코. 자, 코는 이 아저씨처럼 크면은 당연한 게 이상하겠죠? 아이의 코는 큰가요, 작은가요? 성인에 비해서도 한참 작죠. 그래서 코도 약간 의도적으로 좀 더 작게, 예, 이렇게 작게, 좀 아담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눈썹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인중이 좀 짧아요. 예를 들어 인중을 좀 길게 해볼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정도 비율이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약간 어린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나이가 있어 보여요.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어리게 한번 해보죠. 코를 더 짧게 해줘요. 그리고 자, 눈을 아래로 내리면은 코가 작아지죠? 그리고 입술도 지금 좀 큰 편이라 입술도 좀 더 작게 저기 가져가지고 자, 턱도 여기서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 볼살이 좀 더 많아져요. 자, 아기들 볼살 되게 크죠? 볼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귀엽죠? 그래서 어려 보이고 자, 이런 느낌이에요. 방금 변화하기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좀 더 어려지게 하는 거. 좀 더 어려졌죠? 이거를 나란히 세워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왼쪽이 조금 더 성장한 그런 느낌이 나죠? 자, 굉장히 단순해요. 어리게 하는 작업 과정 자체는 코를 짧게 해주고 턱도 더 작아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들이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인다 혹은 너무 어려 보인다 라고 할 때는 위치를 좀 더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조금 더 올리거나 올리고 턱도 조금 더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환을 시켜주면은 나이 조절이 조금 더 편해져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 꼬마를 뭐 예를 들어 뭐 15살 정도로 그렸다라고 하는데 내가 외주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얘는 16살 같아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얘는 우리는 15살 의도했으나 이 캐릭터는 13살 같아요 라고 피드백이 온다면 자, 그 한두 살 차이 이런 걸로 구분감 있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정말 없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한두 살 차이 나는 거는. 왜냐면은 같은 13살 중에서도 뭐 한 살 더 많아 보이는 애도 있고 한 살 더 어려 보이는 애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피드백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얘를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아니면 얘가 조금 더 어려 보이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얘를 좀 더 나이 들게 해달라고 할 때는 한 살 더 많게 해달라 할 때는 위로 몇 픽셀 옮겨요. 지금 3픽셀 옮겼어요. 자, 이 정도에서 다시 보내면 돼요. 이러면은 한 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피드백이면서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성인 여성을 진행해 볼게요. 이제 성인 여성을 토대로 뭐 캐주얼로 바꾼다거나 사실적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아까 어린아이 썼던 그 뼈랑 같은 걸 쓸게요. 자, 성인 여성은 그래도 어린아이보다 이런 페이스의 아웃라인에서 조금 더 딱딱해져요. 그리고 볼살도 어린아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어지죠. 예, 한 이 정도로 그냥 쭉. 그래도 약간의 지방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거 없이 훅 들어갔죠. 근데, 얘는 지방. 광대가 보이기는커녕 그냥 전체가 하나의 라운드 형태죠. 얘는, 광대의 느낌이 살짝은 보여요. 그다음에 약간 턱은 이렇게 V라인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턱 라인도 완전 라운드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각이 있는, 물론 이제 같은 나이대의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성에 따라서 얼굴의 쉐입이 많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그 쉐입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코도 어린아이는 거의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렸는데 콧대가 조금 눌려지죠. 이런 애들은 콧대 눌려지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콧대를 살리죠. 콧대가 살아나요. 콧대가 이렇게 좀 더 날카롭게 살아나고요. 약간 콧망울 자체가 잡히기도 해요. 근데 보통 거의 많은 경우에서
이 비강이 튀어나오는 거는 일단은 잘 넣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잡는 것도 잘 안 해요. 좀 더 그래도 부드러움이 필요하니까. 예, 딱 요 정도의 구조로 잡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눈을 그릴게요. 지금 약간 어린아이에 맞춰가지고 지금 뼈가 조금 옆으로 가 있는데 뼈의 위치를 좀 바꾸고 성인 여성이니까 어린아이에 비해서 얼굴이 길겠죠. 자, 제가 눈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차례에는 눈 그리는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전 지금 위치를 옮기고 있죠.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위치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잘못 위치를 잡는 경우도 있어서. 자, 성인 여성이니까 인중의 길이가 그래도 너무 짧진 않겠죠. 네, 적당히 거리감이 생기고요. 예, 그리고 입술의 볼륨감도 어느 정도 생겨요. 입술의 볼륨감도 어느 정도 생겨나고 인중의 라인도 살짝은 그리기 시작하고요. 예, 어린아이는 굳이 인중 라인은 안 그랬죠? 채색할 때 나중에 약간 들어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눈도 잘 표현해 주시고 자, 지금 이 골격을 따라서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턱이 확실히 지금 좀 크죠? 확실히 여성을 그릴 때도 턱을 일반적인 어떤 사진의 비율보다 조금 더 작게 들어가요. 예, 작게 들어가야 이미지가 좀 더 맞고 좀 더 여성적인 느낌이 나니까. 자, 지금 볼살을 되게 살짝만 냅두는데 여기서 볼살을 살짝만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턱을 조금 더 V자로 만들게요. 좀 더 이 정도 비율이 됐죠. 오늘 이 정도 비율이 나왔고요. 자, 어린아이랑 비교해 봅시다. 눈은 지금 확실히 많이 작아졌죠. 작아지고 코도 길어지고요. 볼살도 많이 줄었죠. 볼살도 많이 줄고 안아가 좀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에서 좀 더 날카로워졌죠. 날카로워지고요. 자, 아저씨랑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아저씨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지금 부드럽죠. 부드럽고, 자, 순서대로 되네요. 그 뼈의 돌출 강도. 오늘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3, 중간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직장인 남성이라거나, 일반적인 직장인 남성, 그런 게 껴준다면은 딱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얼굴의 비례가 나오고요. 근데 얼굴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나겠죠? 지금 얼굴 크기가 거의 다 비슷한데, 이 어린아이일수록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이렇게 어린아이일수록 조금 더 이렇게 작아지고 이런 차이를 조금 더 주면은 예, 더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더 커진다거나. 자, 그럼 이 아래쪽 얼굴 두 개, 이번 여성 캐릭터를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 한 네 가지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자, 요거는 조금 더 사실적인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그려야 돼요. 여기 기반으로 다시 그려야 되는데 좀 더 사실적인 스타일을 한다면 좀 더 묘사가 세분화가 되겠죠. 일단은 묘사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뭐 점막이라던가 자, 일단 한번 쭉 그려볼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 윗눈썹, 그러니까 위쪽 아이라인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윗눈썹에도 점막이 있거든요. 점막이 보여요. 하지만 위에서 오는 빛 때문에 여기가 어두워져서 그냥 하나의 아이라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자체도 두껍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한 줄기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패턴, 패턴이 X 패턴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잘못 그렸죠? 자, 지금 눈썹의 패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눈썹을 보면 인조 눈썹을 볼 때 얘네들이 자, 눈썹 라인이 있고 눈썹이 나란히 나와 있지 않죠. 나란히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서로 크로스가 되는 게 좀 많죠. 여기 크로스. 예, 크로스가 되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눈썹을 그릴 때는 계속 같은 모양으로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크로스가 되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려볼게요. 자,
그 패턴이 있어요. 길이의 강약. 자, 이렇게 조그맣게 나갔다가, 예, 좀 나가면서 좀 합쳐졌다가, 조그맣게 나갔다가, 예, 어떤 건 조금 덜 합쳐지고, 조그맣게 나갔다가, 예, 또 이렇게 합쳐지면서 또 한 줄기가 더 나와서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강약 패턴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캐주얼한 눈썹을 한번 그려보면, 자, 눈을 그릴게요. 캐주얼한 그림에서는 좀 더 아이라인이 짙죠. 자, 이렇게 아이라인이 짙어지는데, 눈썹이, 자, 큰 거부터 그릴게요. 자, 큰 거, 그리고 작은 거.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단순하게 요약을 해서 작업해야죠. 그래서 좀 더 캐주얼한 눈썹은, 어떤 좀 두께의 차이일 뿐, 이렇게 강약 패턴은 계속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세세적인 속눈썹을 그려볼게요. 자, 이쪽 점막. 점막이 끝나는 위치죠. 이 점막이 끝나는 위치에서 털이 한 올 한 올 나와요. 근데 그릴 때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눈을 생각한다면, 자, 눈, 그리고 옆에 그려볼게요. 눈이 있는데, 눈썹이 이렇게 일자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 볼륨감이 있나요? 자, 위로 살짝 올라가 있죠. 그렇다면 정면에서 볼 때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티가 나야 돼요. 그리고 눈썹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알이 있죠. 눈알. 눈알이 있는데, 자, 이 눈알의 중심. 딱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 중심을 기점으로 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방향성에 대해서 틀릴 확률이 적어지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눈썹을 그릴 때, 예를 들어, 여기는 이렇게 나가 있는데, 얘는 갑자기 이렇게 나간다거나, 너무 차이가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라인이 나오는 거를 막아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윤활을 중심으로 나온 요 선을 기점으로 한번 쫙쫙 펼쳐보고, 자, 근데 이 방법은 가끔 못 쓸 때가 있어요. 자, 왜일까요? 이 눈알이 만약에 이거 옆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서 나가면은 너무 이게 멀어지죠. 이게 너무 멀어져요. 물론 이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어색하진 않겠는데 너무 옆으로 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검은 그림자가 기점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여기 흰자에서 중앙을 기점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눈썹을 그릴게요. 자, 지금 볼륨감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출발은 하나, 이 정도로 이제 올려주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고요. 자, 여기도 한 올 한 올 일단 그릴게요. 하나만. 자, 일단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저거를 계속 여기다 깔아놓고 나면은 눈썹을 그리기 방해받으니까 일단 지워주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겹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겹치는 게 생겨요. 지고, 그리고 조그만 것들이 생겨요. 그다음에 겹쳐요. 조그만 거 생겨요. 겹칠 때 항상 X자가 계속 나오면은 이것도 부자연스러우니까 조금 합쳐준다, 두 개를. 이쪽 하나 또 나와주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애, 얘도 볼륨감 생겨주고요. 예, 그래서 눈썹의 이 방향성과 볼륨감, 그리고 크기가 길고 짧은 게 계속 바뀌는 것. 요것만 있다면 눈썹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긴 거가 두 줄이 그냥 나란히 나와도 괜찮아요. 항상 크로스가 되는 건 아니겠죠? 두 줄이 나란히 나와도 되고요. 그리고 가끔 짧은 게 이렇게 있어도 공략이 지금 조절되고 있죠. 아랫 눈썹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륨감이 생기죠. 근데 거의 그냥 일자만 그려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아랫 눈썹은 조금 더 듬성듬성하죠. 여기도 이렇게 뭐 엄청 많이 나와 있으면은 이제 징그러워지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 스타일로 계속 묘사를 한다는 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써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동공은 굳이 지금 묘사 안 하고 그냥 채색할 때 하는 게 더 낫긴 한데요. 조금만 더 해보자면 약간 요 끝에서 이제 검은게 좀 잡히죠. 근데 여기서 끝에서 자, 이렇게 그냥 태양처럼 끝에서 안쪽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거의 눈썹 글자랑 좀 비슷해요. 안쪽으로 올라가는 요 느낌이. 여러분들 이제 눈동자 같은 거를 굉장히 가까이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요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고양이 눈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보이거든요. 지금 선화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눈은 그냥 한번 1차적으로 톤을 한번 깔아볼게요. 깔고 나서 자, 중앙에 조금 더 어떻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생기는데 이 하이라이트는 사실 주위에 있는 형광등의 모양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밖에 창문이 있으면 창문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근데 보통으로서는 그냥 하얀 점 하나만 찍어도 괜찮아요. 자,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핵심이 되는 이 코. 자, 코도 이렇게 말려 올라가서요. 그다음에 콧망울 형태 조금 더 세심하게 나오고, 자, 구멍. 이 앞쪽을 좀 더 진하게 할게요. 뒤쪽이, 콧구멍이 약간 뒤쪽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앞쪽에 좀 더 몰아주는 쪽이 조금 더 미형에 가까워요. 자, 그리고 이쪽. 인중은 약간 이런 형태로 지금 등고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형태가 헷갈릴 땐 등고선을 넣으면서 잡아주면은 아주 좋아요. 내가 명암을 넣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예를 들어 입술에서도 이렇게 한번 등고선을 넣어주면서 체크를 해주고 들어가게 되면은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도 작업을 할 때 조금 이제 좀 애매하게 좀 나간 것 같으면 이렇게 등고선을 그려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등고선 항상 또 이용해 보시고요. 등고선을 그리는 게 좀 습관화가 돼 있어야 좀 더 그림이 좀 더 정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콧구멍 이 아래쪽에서 나온 콧망울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서 이쪽 인중이 돼요. 자, 그리고 입술. 자, 입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자, 일단 여기 갈매기 형상으로 나온 거 맞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여기가 이렇게 울퉁불퉁거려요. 왜냐? 주름이 있으니까. 주름이 있어서 울퉁불퉁거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윗입술. 자, 여기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자, 빛이 이렇게 온다고 가정했을 때를 하고, 지금 이쪽으로 지금 어둡게 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어둡게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선화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선화한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뭐 개인 SNS나 이렇게 선화 같은 걸 딱히 올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선만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윗입술 한번 적어봅시다. 윗입술. 윗입술의 각도는 이렇게 나가겠죠. 자, 이 각도 잊어버리지 않고 진행하시면 좋고요. 살짝의 그림자만 표현해 줄게요. 이제 아랫입술 한번 조금 들어가 보죠. 그 전에 이걸 한번 축소해 보면서 형태가 명확하게 잡혔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입술이 조금 두껍지만 이 정도면은 형태가 정확하게 잡힌 것 같아요. 자, 아랫입술도 자, 일단 쪼개져 있으나 너무 심하게 쪼개버리면 그 번데기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번데기 같은 느낌이 난다면은 스스로 자제를 하고 바로 또 다시 지워버려야 돼요. 자, 근데 번데기 느낌을 어떻게 안 나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번데기 느낌 안 나는 거는 여기 중앙은 그렇게 많이 안 해주는 거예요. 선을 그냥 요 정도가 끝. 몇 가닥 하나 둘 나오다 말았죠. 그다음에 자, 여기서도 뭔가 나올 것 같다가 안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느낌 나면 이제부터 이제 징그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든 너무 확실하게 표현해 버리면 징그러워져서 자, 이 이후의 작업은 채색을 하면서 진행돼요. 여기서 너무 다 파버리면은 그냥 소묘하는 것처럼 그냥 이제 흑백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게 지금 입술 밑에 이렇게 잡히잖아요. 밑에 어두운 쪽이. 근데 여기는 약간 밝아져요. 그래서 입술 묘사를 할 때 여기까지 약간 어둡게 여기까지만 덩어리 잡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쪽 느낌이 채색할 때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눈, 코, 입에 대한 묘사
사실 이 캐릭터의 어떤 얼굴 아웃라인은 크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크게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한번 채색 한번 조금 올려볼게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스타일을 표현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베이스가 다 캐주얼이거든요. 베이스가 캐주얼이라서 지금 이걸 진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스탑 시켜야 돼요. 그럼 이 캐주얼한 얼굴로 변환시켜 보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예, 우선 역시 눈이 훨씬 커지겠죠. 눈이 훨씬 커지고요. 그리고 같은 나이대라고 하더라도 약간 역시 코가 조금 더 축소되는 면이 있어요. 조금 더 축소가 되는데 이거를 좀 다시 그려줘야 돼요. 그 인중도 당연히 사라지겠죠? 예, 코가 이렇게 지금 살짝 올라가는데 지금 비율 안 맞죠? 자, 계속 변화를 줄 거예요. 자, 코도 방금 어린아이만큼 좀 더 이제 둥그레졌죠? 좀 더 둥그레졌고요. 그리고 약간 여기 이쪽 면적이 좀 늘어났어요. 자, 여기가 왜 늘어났냐? 이걸 설명해 드리면 자, 조금 더 캐주얼한 얼굴을 그려낼 때 이때는 자, 코 봅시다. 코가 더 훨씬 라이트하죠. 더 막 이렇게 올라가 있죠. 코가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콧구멍이 아예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콧구멍을 딱히 그려주지는 않죠, 이 그림체에서는. 하지만 이렇게 해준 이유는 자, 반실사와 그리고 캐주얼의 중간에서는 조금 더 이런 형태로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반대쪽 눈도 좀 더 커지는데 조금 리터칭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지워주고 아래쪽 묘사도 좀 날라가고 자, 눈이 더 간소화되죠. 눈이 좀 더 여러분들 뭐 나루토 같은 거 생각하면은 그런 어떤 눈 그리고 눈동자 자체도 훨씬 거의 미소녀처럼 눈동자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샤프하게 빼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들어가긴 해요. 이렇게 들어가. 자, 우리 입술 묘사. 입술 묘사 지금 너무 많죠. 이거를 다 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일단 빼줄 거고요. 일단은 속눈썹도 아주 큼직한 사이즈로 훨씬 큼직해져요. 음, 뭔가 눈썹의 라인을 잘못 그린 것 같아서 다시. 저도 눈썹을 그릴 때 실패를 가끔 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그려요. 아무리 이론적인 걸 알고 한다고 해도 가끔은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수할 때마다 나는 왜 이러지 하지 말고 한 번 더 다시 하면 돼요. 자, 눈썹도 더 한 올 한 올 묘사하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로 진행을 하게 되죠. 큰 덩어리. 자, 그리고 입술도 좀 많이 작아지는데요. 자, 코를 조금 더 제가 단순하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들 이런 코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코. 자, 이거 캐주얼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올려주고 반대쪽 삼각형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콧구멍 거의 소실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다양한 코를 작업하려면 혹시 작업할 때 내가 이런저런 그림을 또 참고하면서 이런 그림에서의 코는 이렇게 생겼구나. 저런 그림에서의 코는 이렇게 묘사를 하는구나 하고 직접 다 따라 그려 보셔야 돼요. 왜냐면 보고 그리고 지식, 이렇게 저건 저렇게 돼 있다라는 지식 이것만 안다고 잘 그릴 수 있다면은 의사들도 이제 그림을 다 잘 그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야가 완전 다르죠. 이거는 보고, 한번 내가 직접 그려보고, 손에 익히고,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한 번 보면은 다 그걸 기억해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 어, 요거는 이제 엄청난 천재겠죠. 이제 그런 사람도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케이스도 거의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내가 평소에 되게 사실적인 거 그렸는데, 좀 더 이제부터 캐릭터를 낮은 비율로, 그러니까 좀 더 캐주얼하게 그리고 싶어 하면은, 그냥 상상으로만은 반실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코가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그런 지식이 먼저 있고, 그거를 내 손에 있게 그려놓은 상태여야 이런 스타일을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스타일 변화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그래도 쉬워질 거예요.
자, 눈이 좀 더 커지고요. 이 눈 자체도 지금 혹시 계속 커지고 있죠. 계속 커지고. 자, 보면은 이런 눈이랑 아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이런 걸 공부하고 사진으로 공부를 해도 이런 식의 변형은 상상만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상상만으로는 그려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느냐? 이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본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몇십 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그 스타일을 이런 캐주얼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또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를 일본이란 나라가 없이 만들었다 치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런 미소녀 그림체를 그리고 있었겠죠. 중세시대부터.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실존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얼굴 외곽은 조금 바꾸긴 했는데 아직 덜 바꾼 곳이 있어요. 얘도 피하 지방이 늘어날 거예요. 볼 지방. 자, 볼 지방이 늘어나서 조금 더 귀여운, 사실 귀여운 느낌이라기보다 보통 이런 그림체에서는 볼을 좀 더 늘려주니까. 자, 턱은 지금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입술도, 지금 턱이 지금 굉장히 뒤로 가 있죠? 자, 입술도 좀 더 얇은데, 자, 지금 저는 진행하면서 좌우 반전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좌우 반전을 또 많이 해서 쓰셔야 돼요. 좌우 반전, 젤로. 내 그림을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툴이고요. 일단 지금 왼쪽 얼굴은 좀 덜 바꿔가지고, 이미지는 완전하진 않지만, 아이라인 끝까지 확실하게. 자, 이거 포인트는 아이라인이에요. 아이라인. 예를 들어, 만약에 일본 회사다. 근데 아이라인을 약하게 넣는다. 그러면은 이 작업이 안 끝나요. 굵게 할 때까지. 반드시 굵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쪽은 좀 더 만화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붉어야 되는 거의 필수 요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거고요. 근데 뭐 중국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미소녀면은 이런 거를 확실히 신경 써줘야겠죠. 이런 비례나 그런 부분에서. 네. 일단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퀄리티를 많이 쭉 올리지는 않았지만, 네, 이 정도의 느낌의 차이면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한 지금 중앙 얼굴에서 왼쪽으로 눈 사이즈를 변경시키고, 코의 형태를 바꾸고, 입술을 좀 더 작게 하면서, 그리고 약간 볼살을 조금 더 추가시키고, 턱을 조금 더 얇게 했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변화의 폭이 생겼고요. 그리고 좀 더 사실적인 것은 한 이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거의 픽셀 단위로 스케치를 우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좌우 반전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좌우 반전은 작업하면서 거의 한 5분에 한 번씩, 저 같은 경우 5분에 한 번씩 계속 뒤집어 가면서 작업을 하고요. 왜냐면은 한 가지 각도에서 제 눈이 거기에 적응해버리면 단점들을 못 보니까 항상 단점들을 봐줘야 되죠. 내가 그래서 스스로 의심하는 거지. 자, 지금 좌우 반전했는데 뭐 크게 어긋나는 거 없는지 턱이 살짝 큰 것 같긴 한데, 예, 턱이 살짝 큰 느낌이 잠깐 들었어요. 약간 귀 뒤쪽이 조금 길고, 이거 좀 내려줘야겠다. 내려주고 오히려 여기를 좀 더 눌러주고. 방금 좌우 반전하기 전에는 저도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구분이 안 간다. 저도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좌우 반전 해보면은 이게 구분감을 좀 더 스스로의 객관성을 늘릴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하면서 수정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험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쑥쑥 그리는 것 같지만 특히나 뭐 시연 작업도 이만큼 수정을 하는데 제 작업을 할 때는 이거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수정을 엄청 많이 해요. 두세 배가 아니라 거의 10배? 10배는 수정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물론 그 10배 수정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또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10번 수정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뭐 마감이 한 달짜리 마감에 일러스트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10번 수정한다고 10달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먼저 그려낸 다음에 그리고 수정할 때 찾아서 수정을 하고 그 시간 내에 꼭 수정을 계속 하는 거죠. 예, 절대 오버 안 하고요. 시간을 오버하지 않고 하는 작업자라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엄청 고평가를 받아요. 수정을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면은 예, 물론 그림 자체가 이뻐야 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마감 기한까지 꽤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죠. 다른 챕터에서도 설명한 건데, 가끔은 이제 아직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그림을 보고 회의를 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막상 회사 안에 있는 상황을 보자면, 자, 외주 담당자는 뭐 기획자이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담당 전문 직원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기획자 팀에 한 10명 정도 있겠죠. 10명의 기획자가 다 같이 봐요. 그리고 안에 또 내부 원화가 있겠죠. 내부 원화가 10명이 10명이고요. 지금 그 외주 작업물을 20명이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20명 플러스 뭐 모델링 팀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럼 30명 합시다. 자, 외주를 하나 할 때 그 30명이 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약간 좀 펑크해도 되겠지 하면은 그 30명이 이 사람 펑크 내는 사람이네? 그 30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좀 이렇게 생각하면 무섭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런 마감 같은 거는 역시 잘 지켜야 되고요. 자, 우선 제가 그냥 살색을 깔았어요. 살색. 네, 살색을 깔았고요. 여기다가 자, 제가 맨 처음에 진행을 했던 채색 방법, 그 채색 방법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때 했던 채색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보여줬던 제가 컬러링을 할 때 색을 고르는 방법,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대각선으로 많이 내린다. 자, 오른쪽에 컬러 팔레트 보이시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많이 내려요. 자, 이 방법 그대로 이 얼굴 그릴 때 활용을 할 거예요. 좀 더 캐주얼한 채색이니까 라이트하게 넣어볼게요.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빛은 똑같이. 저는 빛을 그렇게 화려하게 쓰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가장 쉬운 라이팅.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라이팅이, 이제 초보분들은, 을 만드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되게 여러 가지 라이팅을 시도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이 45도 기본 라이팅에서 최고로 우선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빛이 막 엄청 화려한데 그림이 약간 좀 부족한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45도 라이팅으로 엄청 잘 그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이 방법의 장점은 또 한 가지 집중하면서 내가 퀄리티를 점점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우선 좀 셀식으로 반을 이렇게 나눠줄게요. 자, 입술 밑에 이렇게 잡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입술을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딱히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인중 같은 건 안 잡아줬죠. 인중 같은 건 안 잡아줬고요. 콧구멍 덩어리 살짝만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쌍꺼풀 그림자 살짝만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눈 앞쪽 이쪽도 살짝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약간 눈 밑에 살짝 그라데이션처럼 눈 밑살 플러스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살짝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턱 밑에 뭔가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한 선으로 그냥 쭉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클리핑 마스크 하나 새로 만들어서 눈의 흰자. 자, 흰자 저 그냥 흰색 깔아줄게요. 물론 푸른색 톤 더 들어가도 되는데 이거는 추후에 깔아도 괜찮아요. 자, 여기는 살짝 어두운 부분이니까 이것도 흰색도 살짝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 만들어요. 또 만들고 클리핑 만들고 눈 색깔. 자, 눈 색깔은 제가 그냥 푸른색, 어두운 푸른색으로 갈게요. 자, 눈알 사이즈부터가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크고요. 자, 하이라이트 일단 넣어줬고요. 이 흰자에도 이제 넣어줄게요. 네, 이제 좀 그림자니까 좀 약간 푸른색으로 넣을게요. 자, 지금 되게 채색 자체를 좀 반반 쪼개서 많이 하고 있죠.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요런 방식으로 쭉 진행해요. 반반 쪼개기. 톤을 엄청나게 쌓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이제부터 입술 컬러를 살짝 넣어주는 거죠. 자, 근데 제 수업에서 이걸 왜 설명하냐? 왜 캐주얼을 제 수업에서 설명을 하는가? 요거는 현재 이해도, 예를 들어 얼굴을 하나 그릴 때 그냥 묘사를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해하고 들어가는 빛이 어떻게 반반 쪼개질 때 어떻게 반반 쪼개지고 그리고 반실사에서도 아이라인을 그 진하게 한다는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 그런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고요.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덩어리 만들기 예시에서도 보여줬듯이 모든 묘사의 기초 아무리 복잡하고 사실적인 그림이라도 기본 자체는 이런 단순한 처리,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처리 능력, 그러니까 단순화를 시키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화를 시키는 능력. 자, 지금부터 추가 묘사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한 단계. 자, 색을 제가 대각선으로 내릴게요. 대각선. 그다음에 코. 코의 어둠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시도를 할 때 아무것도 안 보고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내가 반실사체를 그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좀 더 캐주얼한 연구를 한번 하고 싶다 한다면 이런 캐주얼한 그림을 또 따로 또 참고를 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내가 평소에 하던 묘사법과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그냥 똑같이 한번 그려보자 라는 느낌으로 습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해보지 않은 걸 할 때는 약간 조금 정말 따라하면서 이걸 한번 익혀보자 라는 느낌으로 다가서야 돼요. 자, 지금 약간 콧대에 어둠도 한번 넣었고요. 그리고 약간 입술을 좀 더 어둡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술이 어둡게 한다기보다는 좀 발색을 좀 더 살려주는 느낌이요. 발색. 자, 발색을 계속 살려줍시다. 자, 아랫입술도 이렇게 좀 더 살려줄게요. 근데 묘사가 너무 많으면 별로니까 입술이 좀 더 어두워질 수도 있고요. 하이라이트가 이제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요. 턱 밑도 조금 더 부드러운 처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약간 완전히 그냥 넘어가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높은 채도로 약간 넘어가는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살짝이요. 그리고 그림 스타일마다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약간 코 위에 이렇게 잡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코를 이렇게 잡네 하면서 그 스타일 한번 또 따라 해보고 저 스타일 한번 따라 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그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를 스스로 계속 진행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스스로에 대한 폭도 당연히 같이 넓어지겠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넓이의 그런 깊이감도 넓어질 거고요. 자,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여기 채도도 여기 좀 더 높이고 여기도 색깔 좀 추가해주고 점막이죠. 점막 색깔 추가. 요런 그림체는 요 앞에 요런 거 딱히 안 만들죠. 물론 이제 넣기도 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그릴 때는 빼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도 칠을 하고 보니까 하관이 아직 커 보여요. 뭐 하관은 또 줄이면 되겠죠? 중요한 건 이거를 발견해서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크다는 게 안 보여. 그러면 더 큰일이죠. 자, 일단 채색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근데 지금 까만 선이 있죠. 자, 까만 선이 남겨졌죠? 여기다가 색을 먹일 거예요. 자, 눈끝에 약간 피부색과 살짝 섞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약간 좀 더 부드럽게 피부와 연결시켜주고 좀 더 깊이감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도 약간 좀 뭐 푸른색이 섞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다양한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진짜 이런 스타일을 그리시는 작가분들마다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작업을 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실사체랑 그릴 때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완성까지 진행이 돼요.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묘사가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것도 좋아요. 여기도 너무 많은 편이긴 해요. 자, 그냥 삭제해 줄게요. 그래서 좀 내가 축약을 시킬 때는 어느 정도 선까지 축약을 시켜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혼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항상 또 자료를 보시면서 이런 비슷한 그림에서 프로 작가들의 그림에서 어느 정도로 줄였는가 요거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 눈썹도 이런 색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이런 스타일에서는요. 사실 얘가 턱이 확실히 조금 더 작아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한번 줄여볼게요. 지금 이거를 너무 오래 잡고 있으니까 금방 끝낼게요. 한 요 정도로 줄이니까 좀 더 괜찮죠? 턱이 확실히 컸죠? 느낌이 오죠? 3-4강 스타일별 얼굴 그리기를 3-5강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